정부기관이 국가기관이 이 사상체제의 불법 특혜 배임 사건에 대해서 이걸 오히려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 심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정은 수는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신 분들은 수가 적지만 국민의 뜻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재판에 이 국민법정에 임하게 된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하은정 변호사님 판사 역할을 하시는 또 구주아 변호사님 또 국민검사 장영하 변호사님 또 변호인 수고하시는 박춘희 이성원 변호사님 모두가 현역 법조인들이십니다. 또 그 피고인 이재명의 역할을 아주 하시는 박건 선생님이나 김호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조영권 대표님도 현역에서 인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국민법정은 엄격하게 말하면 모의법정도 아닙니다. 무트코트라고 해가지고 모의법정은 최대한 법에 엄격하게 법률의 규정 또 형사소송법, 형법 맞춰서 하는데 오늘의 이것은 국민법정이기 때문에 그것과도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단순한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용되는 인민재판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드러난 민의를 찾아서 또 최대한 법의 정신을 살려서 현행법에 가깝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국민 대심원이 50여 명이 오셨습니다. 원래 현행법상 국민 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속칭 국민참여재판법이 있는데 여기 하면은 대심원은 9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모의법정도 아니고 또 저쪽에서 말하는 그런 완전한 법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현행법에 가깝게 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 지배를 한번 구해내고자 이런 취지에서 열었기 때문에 배심원 50명 모셨고 또 이분들은 에 대해서는 이 국민참여재판법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다 없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다 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을 전제를 해서 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오늘 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구태여 사실을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하면서 피고인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실명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현직에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 공소장이 낭독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전부 지금까지 나타났던 언론 검증과 또 나타났던 여러 활동가들에 의해서 드러난 팩트를 기초로 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우리가 허위라든지 가장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또 이 국민법정에 임해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또 그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되고 또 신문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팩트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드러난 대로 진행하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인정신문을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으로 이재명 피고인과 김호수 피고인은 앞으로 좀 우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정신문은 인적사항은 이미 다 드러난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피고인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예비 후보로 지금 돼 있으시죠? 맞습니까? 예. 그 이상 더 인적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아는 사항이 있으면은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분이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다는 것은 공개 사실이고 그 밖에 다른 그분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실 사항은 없으시죠? 예. 자, 그럼 인정신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죠. 자, 다음에는 우리 장영아 국민검사께서 우선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원고, 이제 모두 진술 또는 이제 공소장 요약 진술이 있겠습니다. 국민특검의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모두 진술을 하겠습니다. 국민특검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특정 범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을 하는 법률, 소위 특경법 제3조 제1항 1호, 형법 제356조, 제33조, 제30조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공소 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하 도계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이자 지방공기업법 도계공 설립 조례와 그 정관 성남시장 직무 관련 각종 규정에 따라서 도계공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인사권, 보고 요건이 있고 대장동 개발 같은 중요 공사 업무에 관하여 직접 결재 지시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2015년 5월 27일 도계공의 개발사업 1팀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회수할 별도의 협약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자신의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시장 직무 대리인 하급자 상표인 유동규에게 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서 상표인 유동규가 자신의 휴야 조직인 전략사업팀을 통해서 도계공 개발사업 1팀에 피고인 이재명의 지시를 전달하여 같은 날 최종적으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남의 뜰 지분 50%를 갖고 있는 도계공이 그 지분에 비례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그 수익 상당은 손해를 끼친 것은 3,543억 원입니다. 주식회사 성남의 뜰 보통주 7%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와 천화조인 7개사로 그 수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상표인 유동규와 공동정범으로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재명은 초과이익 환수 협약 조항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나 2021년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7시간 만에 삭제된 이유에 대하여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고자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라고 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것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초과이익은 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함이 합리적이라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국감 진술은 최소한 미필적인 망정 고의가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상표인 유동규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이상 상표인에 대한 인사권자, 감독권자, 업무 지시자로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건의를 거절한 피고인 이재명은 업무상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배임죄는 범죄자 자신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기에 도계공에 추가 기소될 금액 3,543억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그 금액을 김만배 등 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이상 피고인 이재명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명을 특정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3조 제30조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검사 장영하 국민검사께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모두 진술이 있었습니다. 공소장 요약 낭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으로 우리 박춘희 변호사님 전 송파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역할을 하시게 됐는데 반드시 해주시고. 네, 박춘희 변호사입니다. 아까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송파구청장을 8년 역임하고 지금은 법무부임 2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지금 변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양심과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직무 업무가 불일치 않은 대표적인 기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변론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이재명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기에 설계를 지시하고 또 관련 서류의 결재를 했으므로 이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시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이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비록 국민 정서상 용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된 일을 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김만배 등이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그 책임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나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바쁜 터에 김만배 등이 하는 일까지 감시할 시간도 없고 또한 권한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기는커녕 사상 최대의 이익인 5,503억 원을 성남시에 이득이 되게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변호인께서 이재명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생략할 수 없는 것이 피고인 이재명 본인의 진술을 좀 들어야 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변호인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역할을 오늘 맡게 되신 박 선생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배심원 질문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심원 질문할 때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모두 진술을 해주십시오. 국민특검은 피고인 김호수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기소하였는 바 그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직무 수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 김호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청법 제7조 2에 따라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에 관하여 검찰 사무의 최종 상급자로서 주의 감독 책임이 있고 피고인 이재명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및 독감에서의 자인 진술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명백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재명을 마땅히 기소하도록 하여 공익 대표자로서의 검사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나 도계공사장 직무대리 유동규만을 배임죄로 기소하고
공동정범으로 이재명을 기소 대상에서 누락시킨 공소장을 그대로 결재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의 공소권 남용 행위를 막아야 할 검찰총장이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한 행위는 미리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김호수 일가의 검찰은 도계공의 당시의 실무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도 피고인 이재명과 연관된 질문을 일체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였고 화천대유와 산화동인 7개 사에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하였던 이성문, 이 회사 설립에 관여했던 성명불상의 법무사, 주식회사 성남의뜰 대표이사 고지환 등 상호 관과 역할 등에 관해서도 마땅히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피고인 김호수의 직무유기가 바로 그 원인인 것입니다. 피고인 김호수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극적인 수사 미흡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 갖고도 피고인 이재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면은 지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피고인 김호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비난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의뢰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민검사께서 모두 진술을 해주셨는데 다만 것을 조금 정정할 거는 유동규에 대해서 나중에 배임죄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오늘 역시 또 어려운 역할을 하게 되시는 김호수의 변호인으로 오늘 나타나신 이성원 변호사님이십니다. 한변에 역시 계시고 자임을 하셨습니다. 변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물론 국민의 보편적 감정에 맞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피고인 김호수는 검찰총장으로서 국민 검찰이 적시한 검찰청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 검사에게 검찰 사무에 대한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는 의무를 부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총장에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대장동원 게이트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제기에 관해서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재명을 기소 대상에서 누락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제 절차로는 검찰청법 제10조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 검사장에 항고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한 재항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재항고라는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단순히 피고인이 검찰 조직이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까지는 제가 국선 변호사 말 그다음에 약간 제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는 검찰총장이 아니고 현 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국민 장소를 제공해서 고맙긴 한데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것 같은 직무유기 또는 가처분, 징계 굉장히 수단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실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선 해결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이 감시하게 하고 할 역할을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변호에서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는 김어수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야당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검사께서는 직무유기로 기소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 더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지 수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고 그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는 일반 검사의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지휘 감독이라는 게 정당한 지휘 감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을 때 직무 유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느냐 또는 위법한 지휘 감독이 있었느냐라는 근거를 추적해서 직권 남용으로 기소해야 될 문제이지 직무 유기라는 모호한 그리고 형법적으로 구멍이 많은 조항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직무 유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금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야당이 무례하고 그리고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무 유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본 변호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피고인 김호수 본인의 한번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저를 변호해 주시는 이성원 변호사님 정말 탑견입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고 반드시 명함을 주시면 제가 퇴임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저를 임명해 준 사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주 진솔한 답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국민 배심원들의 신문 절차입니다. 원래 국민참여법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재판장한테 이것을 물어주시오 요청을 하는 재판장에 이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좀 질서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한번 그 방법을 채택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 배심원 민영애 대구에서 오신 국민 배심원이십니다. 민영애 선생님이시죠? 예, 그러면은 직접 선택지를 드리죠. 직접 이재명 피고인한테 물으시겠으면 직접 물으시고,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겠다면 하시고, 선택지를 드릴 테니까 직접 물으신 거로 보시죠. 피고 이재명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대장동 주택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청사진까지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대로 문서 12가지의 성남시장으로서 결재를 한 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사업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무려 8,571억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으니 이 불법 특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은 이재명 시장 당신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게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고인은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 게이트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명은 성남 시민과 대장동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무려 8,700원 내지 1조 6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 행위를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집값 폭등 등 미친 집값에 굴러온 책임이 저는 이재명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재명 피고인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 개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당근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5,500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제가 했던 대장동 사업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5,500억을 벌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2018년 도지사 선거할 때도 선거 공보에 큼직하게 써서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1원이라도 한 푼을 받았다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입니다.
50억을 받은 자가 범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남욱, 정여가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는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또 내가 안다고 해도 그들이 민관회사를 차리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분양이 100%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간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 탓이 아니다. 탓하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남 시민에게 제가 시장 퇴임한 후에 10만 원씩 돌려드렸습니다. 자,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돌려드렸으면은 시장 일을 잘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역시 국민 대심원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송광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십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성남시민에게 이익을 줬다는 것이 도로부지,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부지, 그걸 조금 편입해서 이익을 봤다는 것을 가지고 방대한 홍보를 하고 개인이 도저히 공익사업을 할 수 없는 화천대유, 천화동유 자본 지배권을 김만배, 남욱이가 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었지요. 그러면서도 모른다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이게? 국민 성남 시민 대리인이 거짓말을 하고 이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급여도 받지 말고 또 그런 분이 또 대통령을 나오신다고 하니 이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한번 그 양심적으로 한번 고백을 해 주십시오. 의뢰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의뢰인이 지시에 의해서 일을 안 하면은 바로 쫓겨납니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성과가 없으면 바로 급여를 내립니다. 당신 같은 사람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장동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지 않았으면은 임야 그대로 그리고 거기서 날 수 있는 수익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결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린벨트 그 임야지대라 하더라도요. 당시 보상가를 보면은 평당 300만 원 정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거의 뭐 불로소득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감사를 저한테 해야 되는 얘기고, 그리고 뭐 자꾸 지금 뭐 미친 집값이다, 부동산 값이 뭐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건 사실 제 잘못이 아니죠. 번지수가 틀린 거죠. 그것은 이제 종로구 청와대에 계신 분한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원 피고인 답변을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 국민 판사 구주아 변호사님이 한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이재명 피고인에게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였죠.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이제 유동규 씨가 자살하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동규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여기서 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추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혹시 김만배 씨에게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가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유한기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역시 국민 배심원 정창옥 안산에서 오신 정창옥 배심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민간합동개발 사업으로서 사업 전 단계는 공공개발로 강제 수용하고 사업 후에는 민간 회사가 이익을 싹 쓸어가는 성공 후사의 교묘한 지분율과 배분율을 숨겨뒀다는 점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성남의 뜰을 기획하여 화천대유 천화동인 떴다방업자들과 벌인 대장동 기획부동산발 한판 승부. 이재명 시장은 감독이자 구단주로서 가장 은밀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키맨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엎드린 경찰과 김호수 검찰총장 등 판검사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대장동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허가권자인 이재명 시장은 떡다방들과 공모하여 성남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몰수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당군들의 최악의 부동산 범죄인 대장동 기획부동산의 본질을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답변이 끝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심원 광주에서 올라오신 박현 선생님 질문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저는 이 법정에서 소위 뇌물수수라든가 특정범죄 간초를법이 최고형이 소위 무기적 능력 정도라 그랬다는 경우는 그 사람은 꼭 뇌물수수 아니라 특정범죄 간초벌법 이상의 소위 말하면 사법살인이라는 말이 있었지 과거에 인혁당 지금 살인 행정살인을 했습니다. 유남기 죽었지 않습니까? 행정살인자라는 걸 분명히 재판장님은 인식하셔서 그에게 소위 가장 최고의 언도를 내려가지고 소위 구속 소위 무기징역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언도를 내려서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국가임을 열심히 증명해 주시면 하는 것을 드리면서 말씀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지만 그 요약을 하면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마련한 자금으로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아마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제지를 안 했습니다. 그 국민적인 울분을 아마 대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이것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판사로 계시는 하은정 변호사님이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있습니다. 네, 이재명 피고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피고인 답변 중에 그 성남 시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언제 무슨 이유로 지급을 했나요? 이미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 법정에서.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하는 그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그 10만 원과 그 북한 같은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배급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배급제와 이재명 피고인이 시장을 있으면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뭐 형태로 10만 원씩 들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면 솔직하게 말씀. 예, 솔직하게 진술을 거부하시도록.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유한기 그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업본부장 이 며칠 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고 언론이 보도됐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 보도가 있은 직후에 그
그 전직 법관 출신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그 죽음이 그 이 정권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의문사들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리스트를 적었어요. 혹시 그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버닝썬 사건. 강남경찰서 방역반 이용준 형사가 낚시터에서 숨진 채 발견. 2. 울산시장 부정선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 숨진 채 발견. 3.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되어 수사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자살. 윤미향 더불어의원의 정의기억연대에 관련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모 소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윤미향 재판 담당 이모 부장판사 식당 화장실에서 의식 잃고 쓰러져 의문사.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장 경기 분당에서 부신 자살. 그리고 조국 사모펀드, 이건 자살이 2건이나 있어요. 첫 번째 조국 그 사모펀드 관련 대출알선 혐의 상상인 저축은행 피의자 의문사. 두 번째 사모펀드 운용에 가담했던 주요 참고인이 모텔에서 자살. 이렇게 그 본인의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죽음들과 그 유한기 전 사업본부장의 죽음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피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든 죽음을 안 켜뒀지만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피고인과의 상관은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보면 지금 자살했거나 의문사 당한 이분들의 공통점이 각 사건의 그 진실 규명의 핵심적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유한기 본부장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그 자연스럽게 그 이전의 사건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자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유한기 본부장의 자살. 그거는 우리 검찰총장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주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우리 그 배심원들의 아주 예리한 질문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법정의 판사들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좀 안타까운 연습에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로써 그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마치고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국민 배심원들, 또 필요하면은 검사님, 또 변호인들, 또 재판부에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선 국민 배심원의 이호승 선생님 성남에서 오시는데 김호수 피고인에게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이재명 피고인이 이런 그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 법적 권한이 있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이재명 그 전신 성남시장이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고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체적 진실에 가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한 푼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김호수 피고인은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재명 피고인이 98년도에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사건을 파헤친 사람이에요. 4년에 걸쳐서 파헤쳤죠. 네. 일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들도 그거 잘 모릅니다.
그래 성남에서 정말 그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89년도 1기 신도시가 개발됐고 또 98년도에 또 백궁 정자지구가 발생됐고 2000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발표됐거든요. 그때 이재명 변호사는 음으로 양으로 다 관련이 돼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왜 그 증거인멸이라고 설계는 지금 그 제가 그 수사 결과를 받아 보니까 설계는 했지만 5,503억 원의 공익 환수를 한 거 아닙니까? 1,822억 원을 임대아파트 부지 비용으로 2,671억 원을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으로 700억을 터널공사비로 이렇게 해서 5,503억 원을 성남시를 위해서 환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피고인이 자꾸만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개발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면책사항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공공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땅을 우리가 강제로 수용하면 그 이익금으로 사회 간접시설을 한다거나 또는 그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거나 이러면서 그 면책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하니까 비판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두 가지 면책인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두 가지가 다 빠졌어요. 그 서판구 터널도 대장동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전체 성남 시민을 위해서 아니 저 만들었다고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성남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 우리 지금 검찰들이 그렇게 수사를 다 했는데도 모르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시네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주택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시민운동을 30여 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에서 눈여겨봤죠. 이 대장동 지금 그 김호수 피고인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은 어때요? 2030 세대나 이 지금 대선 기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게 국민의 저희가 다른 정당 후보 윤석열 후보를 그렇게 조사한다고 하면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호수가 국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권력이라고 하는 이재명을 대변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누구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고 아니 국민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국민들은 지금 보통 그 여러 제가 사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다투는 자리가 아니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년 이호령 국민배심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천화대유 실소유주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원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답했다던데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분은 이재명 시장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장동 사업에 건설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만배가 말한 그분은 이재명 성남시장일 수밖에 없고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인 절반인 604억 원이 그분 것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분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시장을 소환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피고인 김호수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에게 줄 돈이 뭐 700억이다, 6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는데요. 한편 김만배는 9월 13일 최초로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부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다. 100%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나온 그분을 주기로 한 것은 나중에 그 김만배가 말하기를 여러 가지 그 부동산가 폭등으로 천문학적 이익이 발생해서 이 돈을 투자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 몫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분을 지칭한 것뿐이지 실제로 그분은 자기다. 내가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관성 있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음을
우리 청년께 보고 드리고 정말로 믿어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 검찰의 얘기를 믿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함정에 빠집니다. 검찰이 지금 이 대선 와중에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솔직히 지금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노심초사 그것만 보고 있는데 더 곤란하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경남에서 올라오신 김혜실 배심원 선생님 질문하시죠. 이재명 후보는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엉뚱한 데를 건드려서 자꾸 잔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몸통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조차 몸통이 자기를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리고 검찰을 비난했는데 검찰에 대한 이 비판은 바로 피고인 김호수 총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까지 나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추구하는데 왜 이재명을 후보를 소환해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희수 총장님의 직무유기이며 총장직을 그만두시고 집으로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피고인은 대장동 사태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까? 또 다른 그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분과 그분이 거의 같은 편 같은데요. 거의 같은 사람이다? 아니,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수사 결과 다른 사람입니다. 수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나요? 그건 검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안 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이고 비록 지지율이 10% 이상 격차가 벌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 전망은 되나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라서 수사를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수사 받기 싫은 사람은 다 대통령 후보 나가면 됩니까? 근데 뭐 한 30% 정도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민검사님, 강용화 판사님의 피고인 이재명, 이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본 국민검사가 볼 때 피고인 이재명과 피고인 김호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적 중의 역적입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앞에 말 금세 본인이 한 말 부정하고 뒤에 말 부정하고 검찰총장의 직무가 뭡니까? 검찰총장의 직무는 국민과 국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1순위의 사명입니다.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드러난 범죄를 그런 범죄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업무를 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뻔뻔스럽게 자기가 지은 죄를 앞에서 시인했다 뒤에서 부인하고 앞에서 부인했다 뒤에서 시인하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과 국민들이 본인에게 준 권한을 최대한 나누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와 자신의 추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재명 피고인과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엄벌이와 마땅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국민검사는 피고인 이재명을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법정행위
금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피고인 이재명이 개인을 끼친 총 액수가 3,543억입니다. 이것은 법정의 사형이라고 있다 그러면 사형이라도 구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국민검사의 의견입니다만 생각입니다만 법정형에 무기밖에 없어서 무기를 구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또 배심원들은 최대한 안보를 시킵니다. 그 방법 피고인 김호수는 그야말로 검찰총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임명했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직무 유기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직무유기죄는 말단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만 상상하고 전일 법정형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국회가 열리면 재빠른 시간 내에 이 직무유기죄 법정형의 상한을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또 제형 법정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상한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기 때문에 징역 1년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호수도 전혀 유치 못하고 있고 본인의 본분을 망하고 있는 바 배심원들과 국민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 법정 상한형 징역 1년에 반드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의 마지막 결론을 또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재명 변호인 박준희 변호인. 네, 그동안 배심원께서 질문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이재명 후 피고인의 답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어떤 법에 저촉되는 혐의점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정적으로 그렇게 이재명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하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니다. 국선 변호인으로서 상당히 소명감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피고인 김호수의 변호인 이성환 변호인. 국민의 보편적 불가능에 맞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했다고 하여 모든 소홀한 행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헌법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무 태만에 의한 징계 사유는 될지언정 직무유기에 죄에 무효할 수는 없고 추가로 검사가 직권 남용으로 용서를 제기하면 그때 다시 결론으로. 그러니까 피고인 김호수는 징계 사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부터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다들 고생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잘 봐주시고 우리 김호수 총장님은 제가 당선되면 법무부장관으로 다음에는 피고인 김호수 최후 진술. 검찰의 역사상 여러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지만 검찰은 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양쪽 눈치 보기 이걸 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희가 그 관행을 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고인 김호수 피고인부터 선고 형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호수는 변호인께서도 이건 징계 사유에 불과하다, 또는 정치적 싸움에서 오히려 국힘당 의원들이 징계 책임이 있다, 직무유기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우선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압수수색이 무려 18일이나 있다가 들어갔고, 또 그것도 시장실은 또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할 때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본다면은, 아까 또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대선 기간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김호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예,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선고를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장으로서 이것은 이제 증거도 있지만은, 증거는 피고인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가 이 대장 프로젝트는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설계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전결권은 나에게 있다, 스스로 또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50억 중에서 50%를 넘습니다. 25억 이상인데, 반면에 하천대유나 천화동인 등 주주들이 한 것은 7%도 안 돼요. 7%. 그러면은 우선 상식적으로도 최소한도 7배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민. 근데 거꾸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으로서, 시민의 위탁을 받은 수임인으로서 임무를 현저히 위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지금 불리할 때는 모른다고 그러고 말을 번복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피고인의 범정을 더 올릴 그런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 배심원들은 무기징역을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근데 아직 이 재산범죄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상 재산범죄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예는 없고, 하고 또 실제로 보면은 무기징역이라고 해봐도 나중에 가서 결국 감경이 돼서 유기징역으로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법정 거의 최고형인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 표에서 불구속 재판을 했는데, 지금 이 직권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상으로 이 국민법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배심원으로 또 환수위원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애국심이 없고서는 이 새벽에, 부산에서는 또 광주에서 대구에서 새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뜨거운 애국심에 경의를 표하고 그 애국심에 기초한 이 국민법정에서 내려진 형량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은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도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